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과 함께 하정우 씨, 차태현 씨, 주재훈 씨, 김향기 씨, 이정재 씨, 그리고 김용하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하정우 씨가 모습을 드러내고 그 뒤로 차태현 씨, 주재훈 씨, 김향기 씨, 그리고 이정재 씨, 김용하 감독님이 무대 위로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마이크 있고요. 전 날아오실 줄 알았는데 걸어오시네요. 예, 자, 오늘 이렇게 또 실제로 누추한 2승까지 내려와 주셨는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하정우 씨부터. 예,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조금이나마 재밌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태현 씨. 네, 안녕하세요. 차태현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명 역할을 맡은 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춘 역할을 맡은 김한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정재 씨. 네,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예, 각본과 연출을 맡은 김용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감독님까지 인사를 마치셨는데 배우분들과 감독님 보니까 약간 빛이 나는 조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이런 조합을 만날 수 있는 건지 영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신과 함께는 망자가 되어서 저승에 올라온 망자와 그를 보호하고 변호하는 저승 3차사가 49일 동안 7개의 지옥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헤쳐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받는다 하면 49제와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9제에 대한 어원이나 그 역사의 유래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저 또한 저는 사실 부모님이 일찍 다 돌아가셨는데 두 분 모두 49제를 지냈어요. 그러면서 그 49일 안에 이걸 왜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니 아버님들이 49일 동안 무사히 저승의 재판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동안 저희가 이제 그 축원을 잘 가실 수 있도록 비는 행사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영화를 찍으시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알고 있던 내용이 이렇게 영화화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하지만 더 놀라운 거는 바로 이 배우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과연 영화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신을 하시는지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정우 씨 반갑습니다. 네, 하정우 씨가 맡으신 강림 역할 어떤 역할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승사자, 저승차사, 거기에 이제 리더 역할이에요. 근데 원작과는 좀 달리 조금 다른 것은 그 원작 웹툰에서는 진기한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영화에서는 그 강림이 진기한의 임무까지도 수행을 합니다. 변호를. 네. 네.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같이 그 재판을 진행을 하고 그 자옹의 변호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강림하셨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이름 자체가 강림이고 왠지 저는 이제 원작의 팬 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역할인데 사실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많은 분들이 밑보배시잖아요. 믿고 보는 배우.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우리 하정우 씨는 또 어떤 변신을 하셨을지 걸어다니지를 잘 않으시는 것 같은데 어떤 변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저승차사여도 이 친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요괴스러운 모습을 하고 다니진 않아요. 네, 물론 하늘을 나르기는 해요. 순간 이동을 하고. 하지만 그 캐릭터 그 영상 혹은 저 사진 포스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큰 다른 그런 것은 없다. 네. 연기함에 죄송합니다. 있어서 그 대하는 태도는 같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분 또한 카리스마가 엄청나게 내뿜는 한 분이 또 계십니다. 우리 주지훈 씨. 저로 넘어오나요? 네. 주지훈 씨가 맡으신 해원맥 누구입니까? 저도 이제 저희 저승 3차사에서 저는 어떤 호의를 맡고 있는 지금 저희 강림 차사님이랑 우리 덕춘이가 머리 쓰는 일은 다 맡고 있고요. 저는 단순무지. 전 재판 몰라요. 오로지 어떤 나쁜 호의만 놈들과 하겠다. 또 우리 자웅을 모신다기보다는 뭐 거의 끌고 가면서 혼내고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네. 맡으셨는데 사실 제가 살짝 들은 정보에 의하면 우리 하정우 씨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이 해원맥을 주지훈이 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으시죠? 네. 지금 저도 생각- 원작을 봤을 때 이것이 원작에서 그 해원맥이 실사로 나온다면 누가 어울릴까 감독님이랑 처음에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죠. 근데 사실 원작과는 다르게 영화에서의 해원맥은 근데 이거 캐릭터 소개를 제가 해도 될까요? 이거? 괜찮습니다. 희한하네요. 함께 하셨잖아요. 네, 예. 그렇죠. 물론. 그 원작에서 보면 좀 서늘한 부분이 있어요. 해원맥이. 원작에서는요? 네. 근데 영화에서는 조금 이제 입체적으로 굉장히 위트가 있고 좀 엉뚱하고 때로는 좀 어리숙한데 네, 굉장히 서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주지훈 씨가 갖고 있는 매력이 분명히 해원맥을 만나면 굉장히 그 시너지가 엄청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게 또 제대로 적중한 것 같아요. 네. 자, 주지훈 씨. 그 분명히 위트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분위기 메이커였다고 들었는데 인정하십니까? 분위기 메이커였다기보다는 그냥 뭐 주워 먹었죠 감독님이랑. 아, 전문 용어죠. 주워 먹었다. 예. 정우 형이랑 또 워낙에 개그 감각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제 옆에서 그냥 양념 좀 치고 그렇게 뭐 재밌게. 워낙 미식가여서 저는 촬영장에서 군밤을 굽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야, 주워 난로에. 먹었다를 미식가로 이렇게 또 연결을. 대단한 조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합니다. 자, 이분을 만나볼 건데 이분은 정말 웹툰에서 방금 튀어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최고의 싱크로율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김향기 씨 맡은 역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저승 3차 사중 막내이고요. 월직 차사 덕춘입니다. 덕춘이는 굉장히 뭐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왕자를 진심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아이고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살아생전에 왕자가 저질렀던 그런 죄를 스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능력인데 현장에서 다들 향기 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본인이 말하긴 좀 그럴 것 같고 주지훈 씨 왜 선생님이라고? 또 저희 김 선생님께서 또 나이는 어리시지만 또 이제 연기 경력이 또 어마무시하시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진드지하시고 또 전체적인 이렇게 좀 숲을 보는 예. 디렉션도 좀 주시고 이러셔가지고 저희가 아이고 김 선생님 오시는구나. 또 이렇게 또 서로에게 또 배울 점이 많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 정말 너무 분위기가 훈훈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 그 7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만 하는 차태현 씨. 네네. 차태현 씨 어떤 역할이십니까? 우리 자옥 역할. 네, 자옥 역할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19년 만에 나타난 정의로운 왕자라는 아주 좋은 타이틀을 귀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귀인. 귀인입니다. 예. 네. 귀신 아니고 귀인. 네. 근데 저를 이제 변호를 해주면서 저는 그 영화 원작에서는 그 술 먹고 이게 회사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소방관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원작보다는 좀 입체적이지 않나? 네, 좀 다른 캐릭터로? 네, 그런 식으로. 네, 아무튼 자웅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오늘 그 의상에서도 네, 소방관이어가지고 오늘 색깔은 좀 맞췄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특히나 우리 주지훈 씨와 그 신호등 칼라로 네네. 지금 정확한 매치를. 네. 향기 씨가 초록만 입었다면 정말 완벽한 조합이었을 텐데. 왜 안 했어? 오늘 아주 의상 좋습니다. 네, 노란 불일 때는 가지 마세요. 네. 소방관이시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특히나
우리 제가 또 이렇게 입수한 정보가 많습니다. 오늘 캐스팅 단계에서 감독님과 전 스태프들의 만장일치로 차태현 씨가 선택됐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원작이 뭐 이게 워낙 유명했고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자옥 역할에 어떤 배우가 어울릴까라고 굉장히 많은 제작진의 고민이 있었고요. 시나리오가 나오고 난 다음에 투자 제작사에서 나왔던 이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가 모아졌던 의견 중 하나가 자옹이란 역할은 그래도 대한민국 배우들 중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호불호가 적고 어떤 면에서 그 역할을 진심으로 해놨을 때 가장 폭발력 있는 배우가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배우들하고도 좀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뭐 거론됐던 여러 배우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끌렸냐면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네. 공익 광고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태연 씨가 거기 이제 나오세요. 네. 나오시는데 정말 공익적이시죠. 예. 저는 굉장히 많은 매체 뭐 대중 연예인이시기도 하고 훌륭한 배우시기도 하지만 저희가 모르고 있는 마지막 스틸컷 한 장에서 차태현 씨의 이면을 좀 봤거든요. 그가 40대 가장으로서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광고는 절대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됐던데 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면에서 서로의 운이 좀 맞고 있다 하면 원작의 자홍도 훌륭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멋진 자홍으로 관객분들의 심금을 좀 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감독님의 능력 또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저는 글쎄요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이랑 함께 영화를 해본 기억이 많이 없어요. 근데 글쎄 이게 좋은 조합인지 잘 하정우 모르겠네요. 씨가 전작도 같이 하셨는데 많이 섭섭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예. 한동현 씨도 계시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유명한 배우라고 한다라는 것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떤 주연으로서 배우적 신뢰도를 굉장히 많이 쌓아오신 분들하고는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 이번에 또 영화를 계속 찍고 많이들 유명해지셨죠. 그런 부분도 있죠. 예. 아무튼 뭐 저는 예. 김자홍 씨 역할을 차태현 씨하고 함께 돼서 제가 몰랐던 김자홍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점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관람하시면 네. 나중에 그런 생각 저랑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진짜 영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들인데 특히 이분 말이죠. 그 우리 자홍이 일곱 개 지옥을 거치는데 이 7개 지옥을 다스리는 대왕들 중에 대왕이 이 자리에 강림하셨습니다. 우리 신감께서 염라대왕 역을 맡으신 이정재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지난 영화에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를 외치시더니 드디어 염라대왕이 되셨어요. 그 역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연기를 좀 오래 하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역할까지 제가 하게 됐나 싶은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김요하 감독님이 우정 출연 좀 잠깐만 좀 해줄 수 있냐라고 네. 제안을 받아서 뭐 좋다. 좋다, 뭐 당연히 뭐 즐겁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굉장히 작은 역할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길면은 이틀. 그래서 처음 섭외 때. 네. 네? 그래서 짧으면 뭐 좀 알았으니까 뭐 좀 몰아서 하루 만에 좀 찍어줄 수 있게 좀 노력은 좀 해주겠지만 이틀 정도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네. 그랬더니만 이틀 있다가 전화가 오셨어요. 네. 그래서 아니 우리 스태프들이랑 이정재 씨를 우정 출연으로 하게 했다. 그래서 흔쾌히 오케이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일 좀 잘 해라라고 말을 했더니 네. 아니 그 사람이 우정 출연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좀 더 좋은 역할을 좀 다시 제안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역으로. 해서 네. 이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염라대왕 역할을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전 시나리오도 안 봤는데 염라대왕이 뭐 얼만큼 나오는지도 모르니까. 그럼 한 4일 정도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셨군요. 그래서 아니 알았어요 막 그랬는데 염라대왕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의상 뭐 특수분장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테스트하러 나오라고 하는데 그것만 3일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역할인가 그래서 시나리오 좀 달라. 그제서야 그래서 읽었더니만 2편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1, 2편 다. 네. 그래서 30분을 나갔어요 우정 출연을. 그리고 결국 제작 보고에도 나오셨어요. 홍보하는데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저를. 제가 봤을 때 이게 고도의 전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감독님. 아 우리 우정이 그렇게 깊었나 모르겠어 진짜. 우리 우정이 이 정도였습니까? 그 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 시나리오를 쓰고 나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무게감보다 염라가 전체 이야기를 판결을 하고 귀결을 시켜주고 하는데 조금 더 이제 큰 배우가 필요했고 그런 면에서 성격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키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약한 역할로 본인의 의사를 좀 들어봤고요. 그래서 빗장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네. 저희의 마술을 펼치기 시작을 했죠. 무정으로 30회 나온 배우입니다. 예. 그 엄청난 우정 정말 응원합니다. 예. 그 하정우 씨, 그 촬영장에서 우리 염라대왕 이정재 씨 별명이 있었다고요? 네. 약간 헤어 스타일이 굉장히 청순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염라 언니라고 불렀거든요. 염라 언니. 네. 그 이제 분장실에 먼저 들어가면 촬영장에 먼저 그날 가면 그 가발부터 먼저 이제 쓰거든요. 예. 네. 물론 저는 제 헤어로 했지만. 근데 그 머리를 먼저 세팅을 하고 이제 메이크업을 봤는데 그 모습이 뒷모습을 보면 영락없이 정말 청순한 언니의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우리 모두 다 염라 언니라고 불렀었어요. 그 염라 언니를 30회나 볼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요. 지금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듣다 보니까 사실 지금 조각조각으로 들었지만 사실 이 영화가 제작되기까지는 6년이 걸렸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어마어마한 시간인데요. 과연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과 함께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들을 담은 제작 다큐 영상 만나보시죠. 전 스텝이 함께 신과 함께를 만들기 위해서 대장정을 펼쳤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지금 궁금한 점이 참 많아지는데요. 이 웹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네이버 웹툰 조회수 전체 1위는 물론이고요. 당시에 45만 권 이상의 단행본 판매를 기록한 굉장히 인기 웹툰이었고요. 그리고 재연재가 되고 있는 지금도 평점이 9.9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고 신과 함께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록들이 엄청난데, 먼저 배우들 중에 이제 차태현 씨께 좀 여쭐게요. 웹툰 읽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제가 캐스팅 당시에는 읽어보진 못했고요. 제가 다른 영화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영화를 찍고 있을 때 실내 집 이런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책들이 쫙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근데 그 사이에 신과 함께라는 웹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하정우 씨가 나온다라는 정보만 듣고 이 영화가 그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학원이 있었거든 신과 함께. 네. 그 학원을 이렇게 보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야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될까 굉장히 막 보면서 본인 캐스팅 예상도 못하고 전혀 몰랐었어요. 그리고 저는 뭐 보면서도 저기 하정우 씨랑만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 이미지만 이렇게 좀 보면서 이렇게 전혀 그냥 상관없이 보다가 너무 재밌길래 상권을 찾는데 없더라고요. 학원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 너무 답답해서. 똑같은 게? 네, 학원만 2개였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결국은 상권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상중하더라고요. 춤도 없었던 네, 거예요. 춤도 없었어요. 그러고서는 잊혀졌다가 일주일 후에 정말로 시나리오가 저한테 온 거예요. 와, 진짜 운명이네요. 학원만 보고 나한테 시나리오를 딱 주는데 딱 받자마자 드는 생각이 아 자옥역을 하라는 거였구나 라는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저승차사를 할 일은 없는 것 같고 염라대왕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전혀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때 학원에 염라가 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먼저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그 웹툰을 이제 다시 한번 봤는데 또 한번 놀랬던 게 제가 예전에 웹툰을 영화 한번 해봐서 아는데 이 웹툰을 영화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어렵죠. 이 그 2시간 안에 그거를 소화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이 작품을 나중에 듣는데 2편을 같이 만들어서 개봉을 한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그 웹툰하고 굉장히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다르게 각색이 됐다는 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웹툰과 또 영화는 다른 와, 장르이기 완전히 때문에 다르게 각색을 너무너무 잘 하셨더라고요. 예. 지금 차태현 씨가 이미 뭐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감독님께 꼭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 신과 함께 웹툰을 영화화 하실 계획을 하셨는지. 계획은 처음에 못했고요. 네. 저도 열독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는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끝나고 나서 제작자이셨던 원동현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 웹툰을 살려고 하는데 꼭 좀 봐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편을 다 봤어요. 저는 웹에서 상중하를 다? 봤는데 네. 예. 한국의 이런 웹툰을 그리고 작가를 찾아봤는데 주호민 작가님이 그 당시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당시에는 특히나. 네, 그래서 근데 그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통찰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감정이 정말 저도 배울 점이 많을 정도로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린 거는 저한테 감독을 의뢰하시는 거면 저는 고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8권이나 되는 방대한 이야기고 이것을 2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압축해가지고 넣는다는 것은 열독자였던 저도 사실은 흔쾌히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드라마로 해서 이승편, 저승편 각각의 이야기를 다 분절시켜서 원작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드렸고 제가 이제 그 미스터고라는 영화를 찍고 다시 돌아와 봤더니 그때까지도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무려 30고를 쓰셨대요. 30번의 시나리오를 쓰신 거예요. 원작과 똑같이 또 해보고 바꿔도 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제작이 들어갈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6년 동안 3년, 4년이 지나고 있었던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저는 이제 열독자로서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이것이 2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감정과 스토리와 어떤 것도 버릴 수가 없는데 한꺼번에 다 녹아들으려면 이런 방법이 어떻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저승차사와 그 진기한 변호사의 시점을 합쳐서 굉장히 2시간 1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흡인력 있게 감정과 스토리를 해치지 않고 넣을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렸고 시나리오가 나오고 나서 주호민 작가님께 보여드리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감독님들과 작가님들이 붙어가지고 원작도 그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런 결과물 속에 좀 진행이 저지부진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 썼는데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영화로서의 신과 함께 흔쾌히 존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용기 내서 영화를 조심스럽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탄생을 했는데 이따 또 오후에 저녁 시간에 주호민 작가님과 함께하는 저희 토크 쇼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 또 원작자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감독님 지금 말씀 중에 다 나왔는데 이게 뭐 방대합니다 정말. 저승, 이승, 신화 총 8권 그걸 2시간 안에 녹여야 물론 1, 2편이 있지만 그리고 영화와 웹툰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원작의 드라마와 스토리 구조 그다음에 인물들은 모두 다 같고요. 거기에 뺄 게 없이 모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점이라는 표현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웹툰이 갖는 속성은
실제로 제가 집중을 하지 않아도 연재물이기 때문에 뭐 롤백을 해서 다시 보실 수도 있고 하지만 영화는 뭐 한정된 시간 안에 굉장히 관객들을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2시간 10분 안에 제가 원하는 감정을 잘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작에 있던 그런 요소들이 아주 극대화됐다. 라고 하는 점이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또 원작 팬을 비롯해서 영화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원작을 사랑하는 저로서도 원작을 안 보신 대다수의 관객도 두 부류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게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좋습니다. 빨리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게 원작 못지않는 신기록을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헐리우드에서도 없는 1, 2편을 동시에 촬영을 와, 하정우 씨 어떠셨나요? 1, 2편 동시 촬영. 굉장히 경제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작자 마인드로 예. 왜냐하면 이게 1편만 찍고 그다음에 개봉을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2편을 하려면 네. 그 같은 1, 2편이 다 같은 특히나 저승의 그 재판을 받는 그 공간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은 걸 다시 부시고 같은 걸 다시 짓는다고 하면 낭비라고 생각이 그럴 들었어요.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계산을 두드려 보셨겠죠. 네, 제작사 대표님께서 또 중요한 건 또 1편을 찍고 나서 또 2편을 들어가려고 하면 또 여기 계신 배우분들께서 스케줄, 그쵸. 스태프들의 스케줄, 감정선도 그렇고. 네, 또 그 사이에 또 노화가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향기 같은 경우는 또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감안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봤을 때 네. 이것은 한 번에 가야 된다. 그래서 무려 촬영 기간만 11개월을 찍었어요. 와. 네.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찍으셨네요. 그렇죠. 와. 그 이게 1부에 나오는 또 주요 배우들, 또 2부에 나오는 주요 배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공간에서 이제 1부를 찍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분량 다 찍으면 2부에 나오는 주요 배우들이 이제 다시 오세요. 또 그분들하고 또 연기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한 와. 3개월은 너무 헷갈렸어요. 그럴 수 있죠. 네. 특히나 이 1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거의 반 이상이 그린 매트, 즉 크로마키에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연기를 하셨을 텐데 우리 그 염라대학 역을 맡으셨던 이정재 씨 어떠셨나요? 촬영하실 때 좀 외롭진 않으셨어요? 저는 그 11개월 동안 30회를 나눠서 나갔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나올 때가 많았어가지고 염라 톤을 잡는데 좀 많이 힘들었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뭐 아주 훌륭히 막 이렇게 찍어내신 그 편집본을 현장에서 보고 그래서 이제 감을 좀 잘 잡을 수 있었죠. 군요. 주준 씨는 어땠나요? 그 그린 매트에서의 연기 좀 점점 익숙해지던가요? 이게 뭐 처음부터 뭐 중간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들어오면 좀 그런데 한 초반에 조금 헷갈리다가 이제는 다들 이제 약간 빙의가 약간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느낌으로 그 역할이 돼서 네, 그게 한 색깔의 공간에 있으면 약간 사람이 맛이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색만 계속 보면 예, 그래갖고 일단 촬영 감독님이 제일 고생을 많이 했고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빙은 계속 있고 카메라는 어딜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재밌었던 거는 저희는 3차선에 이제 촬영이 계속 있으니까 그렇죠. 그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촬영 뭐 어떻게 하면 촬영하다 보면 정재영님이 뭐 다음 영화를 들어간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영화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소식들을 띄엄띄엄. 네, 달수영님은 아마 2편을 끝내셨을 거예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대장정입니다 정말로. 자 지금 오달수 씨 얘기도 하셨는데 오늘 함께 하시진 못하셨지만 신과 함께는 정말 멋진 배우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김동욱 씨, 오달수 씨, 임원희 씨, 도경수 씨, 이준혁 씨, 장광 씨, 정혜균 씨, 김수환 양, 그리고 김혜숙 씨, 이경영 씨, 김하늘 씨까지 와 내노라 하는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셨는데 사실 그 가장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 신과 함께 향기양 비주얼 인정? 네. 비주얼 인정? 네, 인정. 차태현 씨 인정? 네, 비주얼은 인정하죠. 인정. 네. 하정우 씨 인정? 네, 그럼요. 예. 네. 주준 씨 인정하십니까? 그럼요. 이정재 씨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비주얼. 이 배우들의 그린 매트에서의 상상력과 함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우리 감독님이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저승과 7개의 지옥.
엄청나게 지금 세트와 CG 작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모티브를 얻으셨나요? 뭐 되게 뭐 영화의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요소들이 관객분들이 보실 때 이물감이 좀 없으셔야 된다라는 배경하에서 생각이 출발되었고요. 제가 뭐 칠레인가요, 볼리비아인가요, 유니 사막이라든지 이렇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들, 자연 현상 중에 존재하고 있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끝없이 장대하게 펼쳐진다면 거기에 정말 우리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건 전 관계가 없어서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자연에 존재하는 7가지 물성과 홀로 그 여정을 사후에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의 이미지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현존하는 그 물성들의 요소들을 저희 뭐 VFX라든지 미술 감독님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제 해석으로 충분히 좋은 해석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혀 영화 보실 때 아바타 같은 영화는 뭐 형광 물질이라든지 이렇게 좀 화려한 비주얼적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최대한 현실화 시켜서 그것이 작품에 좀 임하실 때 관객분들이 보실 때도 자연스럽게 지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VFX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특히 이 그 염라대왕에 있는 천륜 지옥의 사막 이미지를 위해서 실제 몽골의 사막에도 다녀오셨고 그랬는데 지금 힘과 함께 정말 이 정도의 후반 작업이 많이 들어간 지금까지 한국 영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됐나요, 감독님? 지금 전체는 한 바퀴를 다 돌았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부끄럽지 않게 보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 샷들을 다시 한번 완성도를 기하는 한 90% 정도 완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2월에 100% 완성된 작품으로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G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마어마한 세트도 지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향기야, 세트장에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아, 세트장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보고 놀랐던 세트장이 폭력지옥 세트장 보고 되게 놀라서 그때 처음에 세트장 들어가자마자 매니저 언니랑 구경하고 다녔었거든요. 그 정도로 신기해서. 네. 되게 폭력지옥 같은 경우는 배경 빼고는 다 이렇게 세트로 만드셔가지고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사실 세트를 보면서 참 굉장히 많이 놀라긴 했죠. 예, 너무너무 잘 지어놓고 아까 하정우 씨가 얘기했던 그 검수림 현장도 아예 산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세트장에. 근데 너무 이제 그걸 보면서 안타까웠던 거는 나중에 보실 때 우리가 이제 CG가 많으니까 네. 대부분 다 CG일 CG인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그 고생을 하셨던 그 미술팀들이 너무 안쓰럽다고 그랬더나? 너무너무 마치 굳이 CG처럼. CG가 아니어도 너무너무 잘 지어놓은 세트, 이걸 부시기가 너무 아까운 세트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 기대치도 너무 높고 그래서 이제 지옥이 바뀔 때마다 이제 어떤 세트가 또 생길까 한껏 이제 막 기대를 하면서 가는데 너무 실망스러울 때도 있었죠. 뭐 갑자기 아니 아무것도 없더라고. 어떤 세트는 그냥 다 그린 멘트더라고. 아무것도 없이. 그럴 때 약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거기에는 이제 CG가 들어오는 네, 거죠. 거기에 뭔가 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밑에 막 거울 막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세트가 밀당을 했네요. 네, 뭐 예. 그런 거가 좀 몇 개 있었어요. 아, 좋습니다. 그 세트와 실제 CG는 직접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기대가 되는데 자, 지금 궁금증이 폭발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저승세계 속에서 우리 배우분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11개월 동안의 진솔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바로 오늘 제작보고의 제보 지옥의 경림대왕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어서와 지옥은 처음이지? 네, 자 모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저는요 촬영에서의 죄를 묻는 경림대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뭐
행사 처음 해봐서 그럴 겁니다. 뭐 이런 토크 다 하나씩 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해보셨죠? 자, 이곳은 저승의 재판장이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총 4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유죄라고 생각하면 앞쪽을 향해서 유죄를 들어주시고요.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무죄 쪽을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각각 제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태지옥으로 가봅니다. 나는 총 175회차 1년여녀의 긴 촬영에 한 번이라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있으면 유죄, 없으면 무죄입니다. 하나, 둘, 셋. 오, 향기양과 이정재 씨만 무죄를 들었고요. 모두 유죄라고. 아, 하정우 씨 많이 힘드셨나요? 그렇죠. 네, 너무 힘들었어요. 이 기간도 기간인데, 근데 그 기간이 주는 그 11개월 동안 그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은 뭐 1년이 훌쩍 넘죠. 그 기간 동안 저승사자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누군가 계속 심판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리고 세트 촬영이 거의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밖에 외부 활동이 전혀 없었죠. 햇볕을 쬐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절이 변화한 것도 사실은 못 1년 느끼고.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으러 갔었는데 의사가 비타민 D가 어떻게 이렇게 없냐고. 햇빛을 못 봐서 그래요. 네, 당분간 몇 년은 6개월에 한 번씩 비타민 D 주사를 맞아야 한다며. 그래서 그런 하여튼 일이 있었습니다. 아, 뭐 여러 가지로 또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셨는데, 아니 근데 이정재 씨는 무죄를 드셨어요? 네, 저는 주로 세트장에서 이제 거의 다 촬영을 그쵸?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세트장이 그나마 좀 이렇게 그 온도 차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어요. 예전에 그 다른 분들 촬영하실 때 이렇게 잠깐 구경 갔을 때는 굉장히 더울 때가 있었고, 먼 모래바람을 막 이렇게 불게 하는 그런 사막신 찍을 때는 거기서 숨도 못 쉬는 그 배우분들, 스태프분들의 모습을 보고, 야, 나는 이건 뭐 회차만 30회 나왔지 뭐 굉장히 잘 뭐 힘들지 않게 찍고 있구나라고 느꼈죠. 중간중간에 햇볕도 보시고. 네, 저는 예 많이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는 거짓 지옥입니다. 나는 촬영 현장에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뭐 선의의 거짓말 포함입니다. 솔직하게 양심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자, 유죄, 무죄, 유죄. 향기양 빼고는 모두 유죄인데 주지훈 씨 어떤 거짓말 했나요? 글쎄요,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근데 만약 뭐 아팠는데 안 아프다고 한 것도 선의의 거짓말인 거고. 저는 아팠을 때는 아팠다고 했어요. 근데 그냥 감독님이 찍어라. 이를 악물고 찍어라 그래서 제가 한번 위경련이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예. 오늘 다 이렇게 지병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네. 제가 위경련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액션씬을 찍을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컷하면 움직이고 이제 좀비처럼 이제 액션하면 움직이고 컷하면 쓰러지고 이걸 이제 반복하고. 대단해요 정말. 그래서 그날 네. 감독님이 뭐 대왕숯불갈비인가 뭐 사주셨어요. 기특하다고 그래가지고. 원기회복하라고. 예. 아니 맛있게 천태현 씨 먹었고. 어떤 거짓말 하신 거예요? 유죄 드셨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 저한테 제안을 하셨을 때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 1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2편에는 제가 그 원작에서도 등장을 하진 않는데 이 기간은 이제 1, 2편 통으로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그쵸. 거니까 11개월 동안 같이 이제 있으면 저는 이제 반만 출연하는 거잖아요. 그쵸.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현장이 조금 스케줄이 좀 저는 좀뭐 이게 바쁘게 돌아가지는 않았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저는 뭐 그래도 저는 한 편값만 받겠습니다. 네. 제가 11개월인데. 네. 저는 뭐 참여를 같이 하지만 저는 한 편 왜 제가 두 편 출연한 게 아니니까 출연료는 예. 나름 멋있게 했는데 촬영을 하면서 한 편 반 정도는 받아도 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내가 약간 왜 그랬을까? 네, 네. 너무 내가 그때
술이 취했나? 굳이 그런 얘기를 내가 하지 않아서 또 알아서 주셨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네. 네, 그런 거짓말을 좀 그렇죠. 처음에 두 편으로 질렀으면 한 편 반이 됐을 수 있었는 네네. 분위기인데. 아무튼 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짓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회식이 잦아졌지 않나 싶은데요. 아, 뭐 그렇긴 해도 네. 예. 다른 작품은 많이 못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개인 인터뷰 때 얘기하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신 지옥입니다. 나는 촬영 현장에서 다른 누군가 몰래 했던 무언가가 있다. 나 혼자 하는 건 다 배신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무언가를 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좀 애매한가요? 혼자 뭘 먹었다라든지 안- 모르겠다라는 게 아닌 척하면서 혼자 준비했다라든지 몰래 잤다라든지 혼자 쉬었다라든지 뭐든 좋습니다.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요. 제보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하정우 씨 네. 들어주시죠. 유죄라고. 무죄, 유죄, 유죄, 무죄, 유죄. 아, 우리 향기 씨가 계속 무죄를 지키고 있었는데 어떤 겁니까, 향기 씨? 뭡니까? 저는 그 PD님께서 저만 따로 간식을 많이 챙겨주셨는데 혼자 다 먹은 밝혀주는 간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안 나눠 먹었어요, 오빠들이랑? 예. 단호박이 세. 선생님, 김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예. 자, 혹시 주지훈 씨 제보해 주실 분 있나요? 예. 저희가 2부에 배우가 누가 나온 줄 얘기해도 되나요? 다 아시잖아요, 어차피. 아시다시피 마동동 형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건너오셨잖아요. 그래서 네. 밥차에다가 마동동 형님이 이제 베이컨을 매일 튀겨달라. 밥차에 베이컨 추가. 네, 그래서 저는 옆에서 봤을 때 좀 맛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감독님과 다른 형님들에게 알리지 않고 옆에서 야금야금 이렇게 같이 좀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아, 네. 지금 뭐 표정들이 좋자고 모였는데 다들 표정들이 어두워집니다.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폭력 지옥입니다. 나는 촬영 현장에서 몸 또는 말로 다른 누군가를 본의 아니게 괴롭힌 적이 있다. 제가 다 들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무죄, 무죄, 유죄, 무죄, 무죄, 유죄. 하정우 씨 지금 고민 중이시죠?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뭐 모르고 할 실수 있겠죠. 모르고 한 게 네. 맞습니까, 이게? 그렇겠죠. 뭐죠? 향기 씨, 하정우 씨가 우리 김향기 씨를 뭐라고 불렀나요? 아, 네, 김냄새. 뭐라고요? 김향기 씨한테 뭐라고 불렀다고요? 냄새. 네. 김냄새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네. 향기를 냄새로. 냄새가 뭐 나쁜 건 아니죠. 좋은 냄새도 있고 뭐 그냥 그런 거여서 네. 향기의 연기를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만에 하나 그런 부분에서 예민한 부분이 있다면 향기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하고 싶네요. 향기 씨를 보고 예. 정말 미안하고 우리 내일 아티스트 컴퍼니에서 공식 사과문 올리도록 할게요. 여기 김종도 대표님도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저기 좋지 이정재 않나요? 대표님도 김냄새. 옆에 계시는데 대표님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배우를 냄새라고. 홍보팀과 문구를 정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또 이런 제보를 얻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오늘 향기 씨가 굉장히 유력했거든요. 무죄를 다 받을 이 4개의 지옥에서 4개의 재판을 통과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오늘 모두가 유죄입니다. 만약에 모두가 무죄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또 MC 권한으로 경림 염라로 제가 환생을 시켜드리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모두 유죄이기 때문에 환생은
못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윤종신 씨가 또 환생 불러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 그래요? 예, 돌려보내도록 네, 가세요. 가셔도 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자, 좋습니다. 신과 함께 워낙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이미 받으신 것 같은데요. 계십니까? 기자님? 예, 저기 중앙에, 중앙 왼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받으셨나요? 자, 우리 기자님. 예, 여기 중앙 오른쪽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 쪽입니다. 계십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저희 오늘 이 그 극장이 워낙 넓어서 자, 여기 중앙 쪽입니다. 네, 중앙의 중앙.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동아닷컴 정희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도 캐릭터 포스터가 공개되기도 했고 그 전에 예고편 때도 이정재 씨 비주얼에 대해서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분장하신 모습 다시 보셔도 되게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고 아까 염라 언니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좀 분장하시고 어쩌셨는지 궁금합니다. 테스트를 꽤 여러 번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뭐 가발도 굉장히 다양한 가발을 많이 써봤고 또 그래서 이제 결정하는데도 꽤 시간이 좀 걸렸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선택을 하게 돼서 재판을 할 때는 이제 다른 조금 좀 변화가 있는 모습이고 또 재판을 하지 않고 평상시 이렇게 좀 다닐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됐고요. 뭐 처음에 이제 테스트 할 때 굉장히 뭐 저희끼리는 많이 웃고 뭐 예 그랬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거울을 딱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분장을 마치고. 좀 웃겼어요 많이요. 예 그래서 예 야 이게 제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야 이런 역할도 이제 내가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굉장히 참 짓궂으세요 감독님이 평상시에. 그래서 장난도 많이 치시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뭐 즐겁게 재밌게 했습니다. 네, 이번에 또 인생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여기 중앙 쪽에 또 안녕하세요. 네, 저 시크뉴스 김다은 기자라고요. 네, 그 하정우 씨랑 주지훈 씨, 김향기 씨 세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승사자 역할을 맡으셨는데 최근에 드라마 뭐 도깨비나 블랙 같은 데서도 저승사자 캐릭터가 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좀 그런 캐릭터들이 많은 속에서 좀 각자 맡은 저승사자 캐릭터들은 어떤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력을 좀 말씀해 주시죠, 하정우 씨. 네, 저승차사가 또 저승에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더 인간적이고 더 인간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영화 안에서 만나는 이 3차사의 인물들이 뭐 다른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원래 1000년 전에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좀 이 영화가 또 이 웹툰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참 놀라웠었어요. 어쩌면 진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참 세상 잘 살아가야 되겠구나. 누가 보지 않더라도 참 잘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연기에 임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주지훈 씨는 어떻게 임하셨나요? 뭐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이고요. 영화가 뭐 저희가 뭐라고 말할까요? 보지 못했던 어떤 환타지적인 부분도 되게 많고 또 자홍이라는 저희가 변호를 하는 어떤 인물의 그가 살아온 과정과 그 관계들을 갖고 얘기를 하면서 또 결국 우리가 이 사람과 또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살아가는 얘기랑 되게 똑같은 그러니까 정말 그 안에서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속. 네. 향기 씨는 어땠나요? 네. 매력, 차별화 뭐 이런 얘기. 일단 저승사자, 저승차사라고 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약간 어둡고 무서운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캐릭터들을 보면 그런 이미지를 되게 바꿔 놓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무섭거나 그런 저승사자로서의 위화감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덕준이 같은 경우는 더 감성적이고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감정이입을 잘하는 아이고 되게 인간적인 그런 면들을 보이고 있는 게 오히려 좀 색다른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승차사를 통틀어서 가장 사랑스러운 예, 역할이 아닐까,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여기 왼쪽.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FM스타의 홍정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사실 뭐 웹툰을 본 분, 보지 않은 분을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관객들의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야, 우리도 드디어 한국판으로 뭐 반지의 제왕, 브레이킹던 이런 거 갖게 되는 건가? 기술적인 기대도 있는데 또 분명히 기술만 갖춘다고 다 만족할 이 한국의 관객 수준은 워낙 높기 때문에 또 분명히 그런 스토리라인, 감성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감독님은 그 부분에 대한 조율, 뭐 좀 유치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배분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실제 이제 두 편 다 합치면 6편째 연출을 하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매번 작품을 임할 때마다 굉장히 형식미와 내용의 조화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번 작품만큼은 오히려 조금 더 제 주변을 많이 믿었고요. 연인원 한 1000명 이상이 거의 뭐 스태프들이 다 도와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만큼은 그들을 철저히 믿고 저는 원작 웹툰에 저에게 알려주었고 제가 느낌을 받았던 부분들을 그 감정과 스토리, 그 드라마 구조를 최대한 완성도 있게 올려놓으면 나머지 요소들은 더불어 다 칭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네,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한예지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도 감독님께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전에 원작에 대해서도 뭐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워낙 막강한 팬덤을 갖고 있는 원작이기 때문에 좀 지금 달라진 캐릭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아쉬워하고 있어요, 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원작의 이런 메시지는 영화에서도 일맥상통하게 가지고 간다라고 좀 원작 팬들을 이렇게 안심시켜 주실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 일단 이 작품이 지금 해외 선판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흥행 성적도 좀 기대는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원작을 굉장히 사랑하는 감독이기 전에 독자였고요. 그런 면에서 원작이 더 빛나길 원했기 때문에 그것에 어떠한 손괴를 주거나 제가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2시간이 남짓한 시간 내에 최대한의 폭발력을 가지려면 원작은 8권에 되는 방대한 이야기 속에 어떤 밸런스를 맞춰갔다고 하면 그것이 그 시간 안에 관객에게 충분히 동의가 되고 설득력 있게 가려고 하는 선택의 일환이었고, 실제로 모니터링 시사 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원작을 보신 분들도 원작을 훼손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노를 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되게 예스를 하신 분이 없는 거죠? 원작을 훼손했습니까? 했을 때. 네, 예스를 예, 하신 분이 네네. 없습니다. 노를 하신 분이 없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한 분이 계셨는데 예, 예. 60% 저희가 100명 모니터 주셨는데 60명이 다 알고 계셨던 웹툰이었고 59명께서 원작을 훼손했습니까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 그만큼 이 원작이 갖고 있는 매력의 정수를 저는 그대로 영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행에 대해서는 저와 저 배우 그다음에 저희 함께 고생했던 스태프들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독님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오늘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한국 조은혜 기자입니다. 네. 저는 감독님하고 차태현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차태현 씨가 연기하신 자옹이란 캐릭터가 원작 팬들한테 굉장히 큰 애착이 있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게 회사원에서 소방관으로 굳이 설정을 바꾸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네, 감독님. 예. 원작의 웹툰의 시대에는 뭐 무의도식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이 없는 나약한 김자홍이라는 회사원이 뭐 과로사로 죽게 돼서 올라온 이야기였고요. 그런 면에서 캐릭터는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대로 가져갔고 상황적으로 다시 영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는 2시간 동안 그래도 조금 더 필사적인 인물이 필요했고 그러나 그가 하는 행동과 말이 원작의 그 부분과 맞닿아 있으면 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제가 좀 변주를 줬던 것은 그 당시에 그 과로사 어떻게 살아도 좀 그것이 잘 살과 못 살고의 도덕적인 기준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닌 인간이었잖아요. 그런 우리 같은 인간이었다고 하면 조금 더 요즘 시대에는 저도 뭐 회사를 하고 있으면 저희 직원들 보면서 드리는 생각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살아도 잘 살 수가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 온갖 일을 다 하고 어떤 지원이나 포부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있을까라는 쪽으로 좀 더 시대에 맞게끔 그런 부분은 조금 변주를 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은 좀 변형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역할을 맡으신 차태현 씨는 또 웹툰을 보셨는데 그렇게 상황이라든지 그 직업이 바뀐 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일단은 저에게 뭐 선택권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원작도 그 원작에 있는 자옹도 매력이 있지만 영화에서 나오는 자옹의 소방관이라는 직업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적으로서 배우 입장에서 많은 것을 더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더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영화에서의 이 자옹 역할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원작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배우 입장에서는 연기를 할 때 그 약간 그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소방관 역할이 훨씬 더 뭔가 다른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서 아마 이렇게 바꾸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 네. 뭐 이제 귀인이라는 표현이 조금 원작과 좀 많이 달라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설마 귀인을 만들려고 영화를 만들진 않았으니까요. 영화 보시면 그 이면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죄 중에 하나를 그 또한 저지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영화로 확인을 하시면 충분히 납득과 동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몇 마디만 나눠봐도 영화 보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동화 이혜리 기자입니다. 저는 네. 하정우 씨랑 차태현 씨께 각각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먼저 하정우 씨께는 이게 사실 영화 버짓도 400억에 가깝게 아주 큰 규모이고 또 1, 2부작으로 제작이 되는 데다가 판타지라는 새롭지만 또 오히려 주연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겹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결정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차태현 씨는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사실 바람사가 있기도 했지만 이 정도의 배우 캐스팅으로 멀티 캐스팅 참여하신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출연하셨던 영화들과 비교해서 또 새로운 재미, 또 새로운 매력을 느끼신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호정 씨. 네. 도전 이유. 사실 뭐 그렇게 거창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매번 작품을 선택을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관객의 입장에서 어떤 재미가 있느냐, 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따지게 되는데 이 영화는 뭐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수많은 뭐 CG, 어떤 기술적인 성과, 어떤 판타지에 대한 배경
물론 있지만 그것이 이 드라마를 앞서지 않다라는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영화 안에서 흘러가는 이 이야기들 그리고 그 스토리를 밟고 있는 그 캐릭터들이 무엇보다 누구보다 더 인간적이고 정말 뭐라 그럴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는 것 그러한 것들 그 드라마가 주는 힘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시나리오를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죠. 드라마의 힘에 끌리셨군요. 사실 이 티저 예고편이 나가고 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어떤 그런 판타지 영화처럼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반응을 듣고 영화를 보시면 정말 다를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메시지와 드라마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40초 안에 담을 수는 없었지만 이제 영화를 네. 보면 아마 그 드라마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태현 씨.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그 캐스팅의 영화는 처음 해봤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요. 사실은 배우분들이 그 특히 이제 저승 3차사 같은 경우는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다 연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과의 싸움이죠. 굉장히 창피할 때도 있고 근데 서로 이렇게 그런 거를 내색하지 않으면서 정우나 주지훈 씨나 이렇게 향기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연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를 보면서 야 정말 이래서 캐스팅이 중요한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굉장히 신뢰가 서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는 상황은 너무 웃긴데 이게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린 절대 그렇지 않아라고 그쵸. 이렇게 눈빛으로 한 번도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데 그런 눈빛으로 다 이렇게 통하면서 이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신뢰가 많이 가는 분들하고 연기를 해서 저는 뭐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게 시너지가 될 거라는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네. 자, 또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과 함께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오늘 기자님들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포토타임 전에 마지막으로 영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관객분들께 우리 하정우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네요. 개봉까지. 사실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건데, 네, 물론 개봉 전에 이런 자리와 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너무 즐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격려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태현 씨. 네, 저 또한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 작품이고요. 1편부터 아주 굉장히 잘 됐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2편은 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농담이지만 아무튼 진담처럼 들리는 사실 개인적인 그 생각은 정말 너무너무 1편이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그 2편까지도 너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러한 상황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가 가장 큽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준 씨. 네, 저도 오늘 저희 뭐 촬영부터 해서 처음 만난 날부터 해서 벌써 이렇게 제작보고를 하고 있구나 해서 되게 신기하고 관객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나름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 어떤 즐거운 마음으로 영화를 만나주시면 더욱더 즐겁게 영화를 이렇게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달 정도 후에 재밌는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씨. 네, 저희 영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많이 기대해 주셔서
그만큼 또 걱정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의 마음을 떨쳐버리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희 영화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재 씨. 관객 여러분들의 감성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그럼으로써 감동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뭐 저 말고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부끄럼 없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국에도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 무대 정리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밑보배 하정우 씨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부탁드리고요.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정우 씨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모든 스텝이 만장일치로 이분을 자옹 역할로 차태현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방관 의상과도 잘 어울리는 노란색 의상을 매치하셨는데요.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말 공익광고와도 잘 어울리는 불호가 없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차태현 씨 위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원맥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지훈 씨 모십니다. 주지훈 씨 정말 매 작품마다 와, 주지훈 씨인가 하는 정도로 늘 새로운 연기 변신과 도전으로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짜 빨간색 자켓이 너무나 멋지지 않으십니까?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위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따뜻한 컬러의 의상 주지훈 씨였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승차사 중에 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김향기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화상에서 인간들을 정말 따뜻하게 감싸주는 향기양. 예.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검은색 원피스를 입으셨는데요. 정말 너무 귀엽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춘 역할의 우리 향기야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시고요.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동작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향기양 잠시 후에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모셔봅니다. 염라대왕 이정재 씨입니다. 자,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정재 씨를 많이 봐서 참 좋습니다. 왼쪽부터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어떤 영화에서든 카리스마 넘치는 씬을 훔치는 배우 이정재 씨 정면 아래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위쪽 봐주시고요. 자, 이정재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배우분들과 김용화 감독님 모십니다. 네, 신과 함께 정말 신들이 오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김용화 감독님도 함께해서 조금만 더 가까이서, 네, 한번, 예, 좀 그쪽에서 가까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차태현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부터 정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정재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조합만 봐도 여러분 설레지 않으십니까? 빨리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제가 신과 함께를 외치면 파이팅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과 함께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작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